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18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리 생제르맹 대 플라멩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세계 챔피언 등극을 노린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이후 더욱 조직적이고 빠른 팀으로 변모한 PSG는 유럽 무대를 평정하고 세계 정복에 나섰다. PSG의 핵심 무기는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파괴적인 스피드다. 그의 1대1 돌파 능력은 플라멩구의 측면 수비를 붕괴시킬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다. 중원에서는 주앙 네베스, 세니 마율루가 경기를 조율하며 점유율을 지배할 것이고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의 오버래핑은 공격 숫자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PSG는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플라멩구의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빠른 템포로 몰아붙여 조기에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플라멩구는 브라질을 넘어 남미 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2012년 이후 끊긴 남미 팀의 우승 계보를 잇겠다는 각오다. 플라멩구는 유럽팀 못지않은 화려한 스쿼드와 남미 특유의 유연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 팀의 마에스트로 히오르이안 대 아라스카에타의 천재적인 패스와 경기 운영은 PSG의 압박을 풀어낼 핵심 열쇠다.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페드로의 결정력은 단 한 번의 찬스도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며 중원의 사령관 제르송과 니콜라스 대 라크루스의 활동량과 볼키핑 능력은 PSG와의 허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원동력이다. 플라멩구는 수비 시 촘촘한 블록을 형성해 PSG의 속도를 제어한 뒤 정교한 역습과 세트피스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시장 가치에서는 PSG가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 유럽 챔피언의 템포와 피지컬은 남미 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바르콜라가 이끄는 PSG 공격진의 속도는 플라멩구 수비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물론 플라멩구는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많고 남미 팀 특유의 끈끈함과 말리는 축구에 능한 팀이다.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컨티넨탈컵 정상에는 PSG가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두터운 스쿼드를 활용해 12월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리그에서의 사패가 다소 뼈아프지만 홈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8강전에서는 적절한 로테이션이 예상되지만 맨시티의 1.5구는 타 팀의 주전 이상이다. 공격의 선봉은 축구 도사 필 포든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과 창의적인 패스는 브렌트포드의 밀집 수비를 허무는 핵심 열쇠다. 또한 유망주 오스카르 보브의 기용이 점쳐지며 그의 활기찬 움직임이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맨시티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끊임없이 좌우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포착하는 가둬놓고 패기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키스 앤드류스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자이언트 킬링을 꿈꾸고 있다. 15위라는 순위와 달리 브렌트포드는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이 있다. 브렌트포드의 무기는 명확하다. 세트피스와 역습이다. 조던 핸더슨이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이구르 티아고 나시멘토 호드리게스가 전방에서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브렌트포드는 버스 2대를 세우는 극단적인 수비 후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승부를 뒤집으려 할 것이다. 브렌트포드가 까다로운 상대임은 분명하지만 에티하드에서의 맨시티는 다른 레벨의 팀이다. 특히 컵대회 8강부터는 과르디올라 감독도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주전급 자원을 교체로라도 투입할 준비를 할 것이다. 브렌트포드가 강점인 역습을 통해 한 골 정도는 터뜨릴 수 있겠지만 90분 내내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맨시티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페이노르트 대 헤이렌베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페이노르트 로테르담은 로핀 판 페르시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고강도 압박과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리그 2위라는 성적은 훌륭하지만 1위 추격과 컵대회 우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로테이션과 주전의 조화가 필요하다. 페이노르트의 핵심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아얏의 우에다에 미친 결정력이다. 박스 안에서의 그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은 네덜란드 무대 최고 수준이며 헤이렌베인 수비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중원의 엔진 퀸턴 팀버의 볼 운반은 공격의 다양성을 더해준다. 페예노르트는 열광적인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시작부터 헤이렌베인을 가둬놓고 소나기 슈팅을 퍼붓는 파상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헤이렌베인은 로빈 펠트만 감독이 이끄는 젊고 역동적인 팀이다. 올 시즌 리그 9위라는 순위는 기복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단판 승부에서는 공격적인 잠재력이 폭발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헤이렌베인은 페예노르트가 라인을 올렸을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주포 딜런 벤테가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찬스를 살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헤이렌베인은 페예노르트의 초반 공세를 6탄 방어로 막아낸 뒤 빠른 역습으로 대형 사고를 치려 할 것이다. 스쿼드 질과 양 모두 페예노르트가 헤이렌베인을 압도한다. 페예노르트는 홈에서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강력한 팀이다. 헤이렌베인이 원정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페예노르트의 화력을 90분 내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를 전술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홈팀 페예노르트가 무난하게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이번 경기 페예노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알라베스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알라베스는 에두아르도 쿠데 플라사 감독 체제에서 끈끈한 조직력과 직선적인 축구로 잔류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다. 리그에서의 기복은 아쉽지만 홈구장 맨디소로사에서의 알라베스는 전혀 다른 팀이 된다. 알라베스의 강점은 측면의 속도와 제공권이다. 윙어 카를로스 비센테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는 세비야의 측면 수비를 허물주목이다. 알라베스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세비야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한 뒤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세비야는 마티아스 알메이다 감독의 지휘 아래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이식하고 있으나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으로 인해 9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컵 대회 DNA가 있는 팀인 만큼 토너먼트에서의 집중력은 기대할 만하다. 세비야의 키플레이어는 신성 스트라이커 이상 로메로와 드리블러 도디 루케바키오다. 이들의 개인 기량과 문전 침투는 알라베스의 촘촘한 수비벽을 뚫을 핵심 열쇠다. 세비야는 볼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알라베스의 역습에 대비해 수비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의 이름값은 세비야가 앞서지만 최근 상성에서 알라베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겨울의 맨디소로사 원정은 세비야 선수들에게 체력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세비야의 수비진이 이번 시즌 8패를 당할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서로 접전 끝에 승부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뉴캐슬 대 풀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은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압박과 속도전을 추구하지만 이번 시즌은 잦은 부상과 기복으로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방 호랑이답게 홈컵 대회에서의 집중력은 남다르다. 뉴캐슬은 중원의 핵심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경기를 조율하고 앤서니 고든이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풀럼의 배후를 흔들 것이다. 뉴캐슬은 오만툰 아미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강한 에너지 레벨로 풀럼을 압박하여 기선을 제압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풀럼은 마르코 실바 감독의 지도 아래 짜임새 있는 조직력과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다. 14위라는 순위는 다소 아쉽지만 단판 승부에서는 누구든 잡을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 풀럼의 미들맨은 에밀 스미스 로우와 알렉스 이어비의 창의성이다. 이들의 간결한 패스 워크와 탈압박은 뉴캐슬의 거친 압박을 풀어내고 역습을 전개하는 핵심 열쇠다. 최전방에서는 해리 윌슨이 뉴캐슬의 피지컬 좋은 수비진과 싸워주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풀럼은 원정의 불리함을 안고 있기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뉴캐슬의 뒷공간을 노리는 한방 전략을 취할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의 퀄리티에서 뉴캐슬이 풀럼을 앞서며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장소가 주는 이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뉴캐슬은 홈에서 팬들의 에너지를 받아 경기력이 120% 발휘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풀럼이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잦아 뉴캐슬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풀럼이 끈질기게 버티려 하겠으나 홈팀 뉴캐슬이 정규 시간 내에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뉴캐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